자, 페이지 수로 44페이지를 보시면 음양오행의 각가지 형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음양오행의. 그래서 오행 에너지의 여러 가지 형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분리된 방법은 행성 간의 에너지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행성 에너지를 근간으로 해서 분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고 자연현상을 같이 비교를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것을 다 나열해서 만들어냈고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특징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44페이지에 보시면 뭐 목화토금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 형상이라는 것은 뭐 나무, 불, 흙, 돌, 쇠, 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비유적인 겁니다. 비유적인 거.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이라는 에너지가 나무라는 에너지, 나무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상 에너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거리에 서 있는 나무가 이 목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게 에너지 파장값도 있겠지만 실제 에너지는 뭐냐면 그 나무가 위로 솟아오르는 힘, 예, 솟아오르는 힘이 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산수 먹으면 탄산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가죠. 그것도 목기예요. 그다음 불을 이렇게 가열해서 주전자나 이렇게 가열하면 이렇게 기포 올라가죠. 예, 기포 올라가는 그 자체도 목기예요. 그러니까 목기라는 것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부항 아세요? 예, 뽑아 올리는 거. 그게 뭐다? 목기의 에너지로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간담에 주관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대부분 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에다 부항을 뜨면 효과가 좋은 이유가 거기에요. 그러면 목기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간담이 부실하고 목기가 약한 에너지인 사람한테는 부항을 뜨면 엄청 좋은 거죠. 예. 목기가 나는 강하다. 그럼 부항이 뜨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목기가 강한 사람한테는 부항은 치명적일 수 있고 목기가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한다? 예, 부항이 약이 되는 거예요. 자, 화는 뭘까요? 화? 예, 불이잖아요, 불. 예, 예. 불은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 우리가 불을 떼거나 불을 했을 때 여기에 뭔가 난로나 이렇게 뭐를 뗐을 때 열기가 확 퍼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열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열이 확 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뜸이 거기에 해당돼요. 뜸. 예. 근데 화기 에너지가 없는 사람한테 뜸 하면요 화상도 안 입어요. 근데 화기가 에너지가 강하고 뭐 여름생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뜸을 놓잖아요. 그럼 대번에 화상도 입고 그냥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독이라고 해서 화독이 와요. 목독도 있어요. 목의 기운이 독이 되는 거. 예. 너무 솟아오르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불긋불긋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예, 불긋불긋.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기 에너지. 예, 근육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뭐 노란색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토기는 뭐냐면 가운데 중심 머물러 있는 거. 그 다음에 지탱하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토기의 치료법이 뭐예요? 마사지. 그러니까 비벼주는 거, 마사지. 예, 근육을 이렇게 비벼주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금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지압이나 마사지나 하여튼 근육을 하여튼 발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이 금기는 또 달라요. 금기는 뭐예요? 침이죠. 자, 쇠로 된 침이라서 쇠라서 금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힘이 금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금기예요. 이해되세요? 눌러있는 힘.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위가 눌러있고 주춧돌도 눌러놓고 그렇죠. 왜 제 한옥을 보면요. 목화토금수 에너지를 정말 절묘하게 써놓은 곳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주춧돌이 돌로 돼 있어요. 누르는 힘이 강하니까 그 눌리는 것을 딱 지탱하라는 의미에서 다 주춧돌을 돌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나무로 꽂아놔도 되잖아.
그런데 굳이 왜 그 돌 위에다가 나무를 세워서 그렇게 해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위에 퍼지는 거 보면 저기 북촌 같은 데 가보면요. 한옥마을 이렇게 가보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마치 이 그 물결 치는 것처럼 보여요. 파도, 물결 치는 것처럼 이 지붕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런 어떤 그 조화로움을 같이 다 연결을 해서 다 모든 것을 바라봤다. 우리 흔히 말해서 그 농악 있잖아요, 농악. 꽹가리 치고, 북 치고, 상모 돌리고, 그것도 오행으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파장값이 5가지로 되어 있고, 그게 심금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농악을 하면 파동치료가 돼요, 파동치료. 예, 농악 제대로 하잖아요? 샤워예요, 샤워. 완전 진짜 소위 말해서 몸에 찌꺼기가 다 날아갈 정도로, 예, 아주 제대로 된 샤워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모든 어떤 어떤 의미를 다 담아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옷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복이나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음양오행적 관점은 곳곳에 다 숨어 있다. 예. 그리고 수기는 뭐예요? 수기? 예, 수기. 우리가 탕약 같은 거, 약재, 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수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탕약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탕약을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양약은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 양약. 양약은 목화의 기운이 강해요. 양약들. 그러니까 우리 뭐 감기약, 뭐 이런 것들은 다 열을 내는 쪽으로 써요. 그러면 열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 그 약 먹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차가운 기질, 숙이나 금기가 강한 분들한테는 양약이 잘 들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건조한 사람들이나 목기가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약을 먹어봤자 약발이 안 받아요. 예,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목화가 강한 사람들은 금수에 물성이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과일즙이나 또는 물성이 강한 거, 물약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잘 먹히는데 그냥 우리 알약으로, 건조한 알약은 목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한테는 잘 안 먹혀요. 이런 게 상대적으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상대적 값을 보는 것이 이 학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값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 상대적 값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 값은 뭐예요? 자연계의 법칙. 자연 법칙이 절대적 값이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상대적 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학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절대적 값은 뭐다? 자연이라는 절대적 값에 기준을 잡고 거기에 내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것이 이 학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간글자와 지지글자가 나오죠. 거기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글자가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특이점은 토에는 진술충미라는 글자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의 글자가 왜 그렇게 배정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환절기 값을 나타내고 이어주는 고리를 말해요.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체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걸 여기서 토가 목화는 양하잖아요. 양하죠. 그래서 양한 것들은 발산이 아니에요. 입력값이에요. 인풋. 우리한테 인풋이 돼요. 그러니까 양한 것들은 다 인풋이 되고요. 음한 것들은 다 아웃풋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하기 때문에 나가고 양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값을 받아들이는 토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값을 내보내는 토가 있어요. 그래서 음토와 양토는요. 양토는 담수 기능이라고 해서 수기를 담는, 그러니까 금수의 기운을 담아내는 기능이라면 음토는 목화의 기운을 담화, 화기를 담는다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담화, 담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담화 기능은 뭐가 하고 있느냐면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작은 근육, 안쪽 근육. 그 다음에 담수 기능은 큰 근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뭐 이렇게 알통 같은 이런 큰 근육. 이게 담수 기능. 그래서 수분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건조해요. 근데 수분율이 많고 축축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근육이 많고요. 반대로 열을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척추나 뼈를 감싸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약한 사람들은 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을 모으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면 맨날 허리 아프다 하고 근육에 통증이 있다가 하고 그게 담화가 안 되는 사람들. 담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건조증에 시달리고 지나친 담수는 뭐예요? 또 담증이 와요. 담증. 담 아세요? 담 결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습이 근육에 너무 차면 뭐가 안 되면 혈통이 안 돼요. 혈이 통하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 결림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이라는 것이 등에 걸리면 담 결린 거고 발에 걸리면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걸리면 어깨 통증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결림 증상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양적 증상과 음적 증상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양적 증상은 건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음적 증상은 얼어붙는 거예요. 얼어붙는 것은 습이 찬 거고 건조한 것은 끊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갈 게 없는 거예요. 갈 게. 그러니까 고여 있느냐 아예 말랐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여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완전히 말라서 끊어진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길이 끊어진 거와 같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 글자적인 의미와 모카토금수의 의미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자, 목기는 뭐와 뭐라고 그래요? 신경계와 관절계. 그러니까 신경관절이 있다라는 거고 화기는 순환계와 혈관계, 토기는 근육계와 생식기계, 그 다음에 금기는 골격계, 피부계, 그 다음에 호흡기계, 그 다음에 수기는 비뇨기계, 혈액계, 체액계. 그래서 강한 에너지도 문제가 생기지만 약한 에너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기는 강해요, 제가. 그러면 금의 에너지의 문제는 뭐냐면 양증이 생기겠죠.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음증이죠. 너무 모여지는 거. 그런데 수기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가 생겨요? 양증이 생기죠. 너무 탈진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니까. 적은 것은 지나치게 쓰게 되고 많은 것은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에너지는 보통 체증에 문제가 생기고 물체증, 그 다음에 적은 에너지는 소모적인 우리가 탈진 증상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는 이제 나중에 자기 것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분석할 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장육부로는 목기는 간, 담, 그 다음에 췌장까지 포함하고요. 화기는 심소장, 토기는 비장 전립선, 위장 난소 유방, 그 다음에 금기는 폐대장인데 피부와 직장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수기는 신장과 방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오장 육부 중에 육부에 대한 질문을 해요. 육부가 6개로 나눠지기는데 왜 5개로만 해놨느냐. 근데 한방에서는 3초라고 해서 상초, 중초, 하초라고 해서 전체 통으로 하나 대사 기능을 하나로 또 부여를 해요. 기라고 하죠. 기운이 도는 거. 근데 그건 배제하고 양방에서 말하는 그 분류법을 같이 적용을 해서 오장육부를 그 5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3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로는 눈, 시력, 입, 코, 귀라고 되어 있는데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눈에 포인트가 와요. 그 다음에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시력. 그래서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눈을 부리부리 뜨는 이유가 시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눈매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토기가 강한 사람들은 입이 발달돼 있어요. 입이 두툼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금기가 강한 사람들은 코가 발달돼 있어요. 코가 이렇게 오똑하고 크고. 그 다음에 수기가 강한 사람들은 귀가 커요. 그래서 귓볼이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귀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기가 강해요. 그러면 수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생각이 깊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수기가 생각을 뜻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형태나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은 온도, 형태 이런 것들은 보시고요. 자, 색깔로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 모두가 알아. 목기가 뭐야? 그러면 그거 녹색이라고 다 알아. 그거 희한하대요. 안 배워도 알아? 어떻게? 자, 화기는 뭐야? 그럼 빨강색. 토기는 뭐야? 노란색. 그 다음에 금기는 하얀색. 그 다음에 수기는 검정색. 이렇게 하고 다 알아요.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해서 인의예지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예신의지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적으로는 인의예지신이라고 보통 해요. 근데 인이라는 것은 어지린자잖아요. 그러니까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근데 목기가 없으면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냉정해요. 거꾸로. 자, 그 다음에 화기가 있으면 예의가 있고요. 화기가 없으면 예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토기가 있으면 신용을 중요해요. 여겨요. 그런데 토기가 약하면 신용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금기가 강하면 의리를 따지고 수기가 강하면 지혜를 따져요. 자, 이걸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자, 목기가 강한 사람한테는 너는 인간성이 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광분을 합니다. 자기는 인간성이 좋은데 인간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화기가 많은 사람한테 넌 예의가 없어. 이러면 광분을 해요. 토기가 많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믿을 수가 없어. 너는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광분을 해요. 자, 금기가 강한 사람한테 너는 의리가 없다라고 하면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수기가 많은 사람한테 너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생각이 많은 사람한테 생각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그렇게 자기들이 또 관심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시면 방향이라고 그러죠. 오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동서남북 중앙 서북 이렇게 해가지고 예, 수기는 북쪽을 뜻하고 금기는 서쪽을 뜻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 토기, 그 다음에 남쪽은 화기, 그 다음에 동쪽은 목기. 그래서 예를 들어 동쪽에 뜨는 태양이 아침에 뜨죠. 자, 그럼 아침에 태양을 보면 뭐가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목기의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기가 약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의 기운을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손해나요. 예.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한 10시 이후에 일어나는 게 좋고요. 목기가 약한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형 인간, 아침형 인간 이러잖아요. 그건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시에 일어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동물도 저기 낮에 활동하는 동물이 있고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 있듯이 인간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자기의 에너지에 따라서 밤에 활동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낮에 활동성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또 판가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성격적인 것은 목기가 강하면 천진난만하고 성장과 의지력이 좋다. 그다음에 화기는 분노와 격정, 열정, 자신감이 있다. 그 다음에 토기는 안정, 평화를 꾀하며 포용과 고집이 있다. 금기는 살기, 의리, 절제, 의지가 강하다. 그 다음에 수기는 계략, 계획, 지혜와 욕망이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따라서 그게 돌출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가 한쪽 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돌출되는 것은 그게 주로 나타나는 것 뿐이고 없는 건 아닙니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적성도 목기는 문과, 미술, 교육, 그 다음에 화기는 예술, 연애, 문과, 그 다음에 토기는 사람 상대하는 거와 건축과 상담, 그 다음에 금기는 군인, 경찰, 이과 계열, 수기는 경제, 회계, 음악과 연예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 이게 에너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진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색성향미촉이라고 합니다. 색성향미촉. 자, 무슨 얘기냐? 목기는 뭐를 위주로 본다? 네. 색깔, 색, 그 다음에 성, 이건 소리예요. 네. 소리를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향, 냄새죠? 냄새. 그 다음에 금기는 맛이에요, 맛. 그 다음에 촉, 예, 그건 느낌이죠. 감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을 많이 본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기가 강하면요. 상대방,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다. 그랬을 때 자,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뭐를 본다? 외모, 스타일, 패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걸려요. 저 사람의 말투가 걸려요.
저 사람이 좀 삐딱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머리, 귀에 탁 먼저 걸려요. 그 다음에 토기가 강한 사람들은 냄새, 향기, 이게 민감해요. 그 다음에 금기가 강한 사람들은 맛. 그래서 금기가 강한 사람도 꼬시는 거 아주 간단해요.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네. 그러면 잘 꼬셔져요. 자, 수기가 강한 사람도 만져줘야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연애를 해요. 근데 상대방이 목기가 강해. 그래서 만져주기도 해. 맛있는 것도 사줘. 그 다음에 냄새도 잘 씻어서 깨끗해서 냄새도 좋아. 그 다음에 좋은 소리도 해주는데 촌스러워. 그럼 꽝인 거예요. 촌스러우면 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아우 스타일도 괜찮아. 그 다음에 좋은 소리도 해줘. 그 다음에 냄새도 좋아. 맛도 맛있는 거 많이 사줘. 근데 안 만져.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하는 것이 적절하게 맞아야 그것도 서로 부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게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합되게 만지면 이제 잘 어울리는 거고 안 맞으면 잘 안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색성향미촉이라고 하는 오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자, 우리가 보면 소비율을 보면, 자,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써요.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화기는 뭘까요? 자, 감성 마케팅이잖아요, 감성. 예, 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뭐에 많이 쓸 것 같아요? 영화 보고, 문화, 음악 듣고, 이런 거에 돈을 많이 쓰고. 토기는 향수, 비누, 방향제, 이런 거에 돈을 쓰겠죠? 금기는 먹는데, 그 다음에 수기는 감촉을 느끼는 거.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쓰는 그 옷들은요, 거의 대부분 실크, 감촉 좋은 거, 보들보들한 거, 이런 것들을 수기의 사람들은 주로 사요. 예,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융털같이 밍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밍크 코트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저 목화가 강한 사람들은 밍크 코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답답해. 그리고 느낌도 안 좋아. 근데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그걸 감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예. 그것도 느끼고 경험을 해야,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게 나한테 만족감을 주잖아요. 근데 느낄 수 없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봐. 예? 예를 들어서 1등급, 맛있는 진짜 1등급 사과를 선물로 줘요. 근데 나 이거 사과 먹으면 몸에 안 좋아. 그럼 그 사람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저기 사과가 먹으면 치명적이야. 나 알러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요. 근데 누군가 사과를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그럼 나 죽으란 소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좋은 뜻으로 내가 맛있으니까 줬지만 상대방은 아니라는 거죠.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커피를 예를 들어서 커피가 자기가 맛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 커피 먹으면 막 머리 터질 것 같고 눈이 막 시뻘개지고 뭐 안 좋아. 근데 야, 맛있어. 먹어봐 한 거예요. 자기는 안 맞는데. 근데 야, 먹어봐 했는데 난 안 맞아. 그거 먹기 싫어. 나는 그 냄새 맡기도 싫어. 라고 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뭐가 그렇게 별나가지고 커피도 못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요. 그렇게 권하는 사람이 못 먹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 별난 못 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걸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나의 치부, 내가 못 먹는 거는 못 먹는 거고 상대가 먹는 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은연중에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별나가지고 그것도 못 먹냐? 제가 어머니한테 이번에 명절에 가서 한 소리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건열해요. 건조하고 열이 많다고. 그러면 삼계탕 먹으면 큰일 나요. 삼계탕 먹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이 뭐냐면 억지로 못 먹는 걸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안 먹는다고 하면 뒤통수 때려가면서 예? 야, 1년에 한 번에 몸보신 시킨다고 한 번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못 먹냐고. 뒤통수 얻어맞아가면서 억지로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깔아앉아.
그랬는데 어머니가 하루 이제 저희 집안 내 이제 외가 쪽 이제 한의사들이 많으니까 한번 간 거예요. 얘가 왜 삼계탕만 먹으면 애가 쓰러지냐. 그랬더니 애 잡을 뻔했다. 얘는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얘기해 주니까 그다음부터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모르면요. 그 증상을 보고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야 그것도 못 먹냐. 응? 뭐 소위 말해 병신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뭘 못 먹냐. 겨울생이라서 생선만 먹으면 이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 저기 그 생목 오르고 막 안 좋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생선 먹는 거 싫어하고 생선도 안 먹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그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은 생각하면서 남이 안 되는 것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예, 그렇게 키우셨을 거예요, 아마. 애들. 그러면서 뒤통수 후려갈기고 넌 그것도 못하냐 그냥 하면서. 예? 참 그래.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뭐 태양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목기가 강한 분들은 명예지향적이고 잘난 척을 한다. 목기가 있어야 잘난 척도 돼요. 내가 좀 합니다. 내가 좀 잘하죠? 이런 거 잘해요. 목기가 강해야. 나는 좀 목기가 좀 있다. 예, 그런 분들은 잘난 척 해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예, 왜냐면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화기가 강한 분들은 명확한 표현, 자기의 호불호를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뭐가 많아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나 화기가 많다. 손 들어보세요. 예, 이해해 주셔요. 예, 오르락 내리락 해도. 아유, 뭐 그러려니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토기가 강하다. 그러면 끈기가 있는 건 장점인데 똥꼬집이 불어요. 똥꼬집. 괜한 고집. 예, 지기 싫어가지고. 예, 특히 무토일간이라고 해서 무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요, 되게 지기 싫어해. 예, 승부욕이 강해. 제가 무토일간의 남자들은 얼마나 치졸하냐면요, 자기 아들하고도 게임하면서 아들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초등학생이랑 게임하면서도요, 이기려고 해. 그게 무토예요. 예, 그게 승부욕이 되게 강해요. 자, 그리고 금의 기운은 비판정신. 비판이 강해요. 자, 톡이 많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똥꼬집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금기가 많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은 잔소리가 심해요, 잔소리가.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냥 리바이벌이야. 계속 리바이벌이야. 오늘 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내일 또 하고, 내일 모레 또 하고, 그냥 계속 해. 예. 예, 잔소리가 심하다. 예. 그 다음에 수기. 수기 강한 분,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수기 강한 분? 예, 이분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잡념이 많아. 해놓고 이상한 소리. 해놓고. 잘 해놓고 이상한 소리예요. 그래서 일례를 들으면요, 목기 강한 사람들은요, 조건이 없어. 그냥 하자,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화기가 강한 사람은 그냥 따라가요. 감정에 의해서. 그럼 토기가 그러면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든가 하면서 또 따라가요. 그런데 금기가 강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 갈 건데 하고 목적을 말해요. 수기는 뭐냐면 거기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다 계산 때립니다. 예? 어떻게 몇 명이 가야 되고 뭐가 필요하고 계산 때려요. 이게 수기예요. 이게 틀려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에너지적으로 자기 성향이 다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뭐라고 그래요? 신경질도 에너지가 있어야 나와요. 짜증도 에너지가 있어야 나와요. 신경질 짜증내고 화 잘 내는 사람이요. 한 달 굶겨보세요. 나오나. 화 못 내요. 왜? 기운도 없거니와 그걸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뭔지를 찾아내서 그것만 제거하면 성격 개조 된다, 안 된다? 된다. 성격 개조가 돼. 그 에너지를 나오게 하는 거를 없앴으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옛 선조들이 그걸 알고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균형을 맞췄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 에너지가 정말로 무엇을 관점으로 또 보느냐. 빛의 관점이니까 어떤 색깔로 내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어떤 색깔로. 그러니까 내가 목의 일간이다. 자, 갑을 내가 일간에 갑이나 을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병정으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무토,
그 다음에 기토, 경금과 신금, 그 다음에 임수와 괴수로 되어 있는 일간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목기 에너지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행동지향적, 그러니까 움직임이 내 눈에 먼저가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행동으로 감정을 보고, 행동으로 관계를 보고, 행동으로 목적을 보고, 행동으로 생각을 봐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점이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의 빛이니까. 그래서 연월일시 설명을 드려야죠. 자, 위에 나타나는 글자, 사주팔자 나오면 위에 나타나는 글자를 뭐라고 그래요? 네, 네, 천간이라고 해요. 그 다음 밑에 글자를 지지라고 해요. 자, 천간과 지지인데 천간 글자들은 천간에만 나타나고 지지 글자는 지지에만 나타나요. 근데 천간 글자 중에 연, 월, 일, 시라고 하는데 연월일 시에서 이 연이라는 것을 따서 간을 붙이니까 뭐예요? 이거를 연간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연지. 자, 그러면 월은 뭐라고 할까요? 월간. 여기는 월지. 일간. 그 다음에 일지. 시간, 시지. 제가 예를 들어서 시간을 보세요 라고 하면 여기를 보라는 얘기예요. 일지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월지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은 빛의 종류를 상징해요. 빛의 종류. 그 다음에 월지는 뭐를 상징하냐? 월주는 빛의 온도를 상징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빛의 농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간이 빛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일간의 글자가 여기 중에 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나는 목의 일간이다. 목. 갑이나 을일로 되어 있다. 누구세요? 갑이나 을이다. 이런 분들은 행동을 중심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병이나 정이다 하시는 분은 감정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무토나 기토는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경금이나 신금 목적, 결정, 결론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봐요. 그 다음에 수기는 생각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들이 집에 와서요 아이들한테 점검을 할 때 이 목의 사람들은 뭐가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행동이니까. 행동. 여기 행동이잖아요. 행동, 감정, 관계, 결정, 생각이죠. 응? 뭐부터 튀어나오는 줄 알아요?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해요. 했어 안 했어? 이거부터 물어봐요. 야, 니네 씻었어? 안 씻었어? 너는 빨래 했어? 안 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게 행동 중심적으로 문의를 해요. 근데 화해일간은 뭐냐면 딱 얼굴부터 살펴요. 그러고서 너 오늘 괜찮았어? 마음 아픈 일은 없었어? 그 다음에 너 무슨 일 없었어? 하고 얼굴 안색부터 살핍니다.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은 누구랑 놀았어? 선생님하고 괜찮았어? 선생님 어땠어? 관계적으로 물어. 금기는 뭐예요? 숙제 다 했어? 목적. 학원은 잘 다녔어? 이렇게. 목적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수기는요. 이리 와서 앉아봐. 이렇게. 같이 좀 생각 좀 해보자.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이게 다 틀려요. 성향이. 네. 다 틀리다고. 일일이 세세히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액션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 구조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이제 숫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38,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49, 그 다음에 16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도낙서라는 숫자의 체계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책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중간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하도낙스의 개념은요. 조금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개념이 이게 화학식하고 똑같아요. 화학식. 화학을 공부하면 이걸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선생님들 보고 화학을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화학책 보세요라고 한 분 있거든요. 저 뒤에. 이유가 있어요, 다. 자, 우리 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예? 아까 숫자. 아, 이 체계로 그리면 안 되겠구나. 이 체계로 그리면 안 돼. 자, 1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2죠. 그 다음에 3이에요. 4예요. 5예요. 자, 이 순서대로 똑같이 쓰면 돼요, 또. 자,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도낙서는 무슨 의미냐? 자, 3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 중에 음과 양을 나눠 보셔야 돼요. 자, 8이라는 숫자가 음일까요? 3이라는 숫자가 음일까요? 왜요? 짝수는 안정된 거라서 8이라는 게 음인의 수고 홀수가 양의 수예요. 그러니까 짝수는 뭐다? 음의 수고 그 다음에 홀수는 양의 수예요. 이게 뭐냐면 원자와 전자 화학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자, 이거는 음이고 이건 양이에요. 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 8.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물스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스물스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 6. 그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 1이에요.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얼지만 않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움직이지 않은 에너지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폭발. 퍼지는 힘이 세다는 얘기고. 자, 여기는 보세요.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가 몇? 9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가 4예요. 그럼 뭐냐면 떨어지는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수증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비로 내릴 때는 어때요? 빨리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 약을 지을 때 목기 에너지에 약을 지을 때 보면 3대 8로 지어요. 간에 좋은 거를. 그러면 8에 해당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간, 음목에 해당되는 간에 좋은 거 8개 하고 양목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담에 좋은 거 3개를 넣어서 하면 목기를 생하는, 목기를 좋게 하는 약재가 되는 거예요. 탕약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물론 다 섞어서 흐름을 줄 수도 있어요. 요렇게 흐름을 주기도 하고 요렇게 흐름을 주기도 하고 흐름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조합 방식이에요. 요거는 화학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시면 우리가 화학을 볼 때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화학식 할 때. 그 다음에 뭐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뭐 5개. 뭐 이렇게 화학 구조가 있어요. 그럼 그 구조가 홀수는 다 움직이는 에너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움직이는 양한. 먼저 왜? 불안정화학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하고 결합하려고 해요. 근데 안정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 헬륨 같은 것들은 안 결합을 안 해요. 결합을 안 해요. 아예.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되어 있느냐, 불안정화되어 있느냐는 그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라는 거와 H2라는 거와 H2O라는 거와 이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 구조냐, 안정화되어 있느냐, 이 화학식들이 다 요 체계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학으로 옛날 조상들이
분석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 알았냐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걸 운용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음은 기역과 키역. 그 다음에 화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 디귿, 티귿, 리을. 자, 그 다음에 이응과 희응. 그 다음에 시읒과 지읒과 치읒.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 예. 자, 요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소리 값이 기역할 때 위로 솟아오르죠. 혀가. 기역할 때 혀가 위로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기예요. 예. 그다음 니은 할 때 퍼진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응 할 때 목구멍 소리가 나면서 동그랗게 되죠. 그 다음에 사자차 입소리가 난다. 사자차. 시읒 할 때 입소리가 나고 미음 하면 이렇게 둥그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비읍 할 때도 그렇고 피읍 할 때도 이게 둥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으로 말리는 소리. 그래서 요 에너지를 가지고 요 소리값을 가지고 뭐를 했냐? 옛 선조들이 이름도 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이 한글은 어디에서 파생이 된 거냐면 역학에서 나온 거예요. 언어 자체가.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역학은 숫자 체계가 되게 강해요. 숫자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IT에 왜 그 한글이 잘 적응을 하냐면 숫자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100% 숫자 체계로 되어 있어요. 숫자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학은 숫자처럼 아주 명확한 숫자 체계로 되어 있고 그 숫자 체계가 우리가 36진법부터 시작해서 60진법까지 진법 체계가 되어 있어요. 요게 여기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자, 뭐 이 얘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 여담인데 옛날에 그 벽화에 보면 모든 경서, 그러니까 벽에 써 있는 경서의 그 상형 문자, 고대 문자를 보면 제일 많은 모양이 뭐냐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래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음양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냥 있는 거는 양의 개념이라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음의 개념이에요. 네, 눌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눌려 있다. 이게 모든 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몸,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은 공간에 대해요. 공간. 이건 물질, 시간. 그래서 이건 공간의 개념이고 이건 물질의 개념이고 이건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응으로 시작되는 모든 것은 공간의 개념의 글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 미음으로 시작되는 모든 글자들은 뭐의 개념이 많다? 물질의 개념의 글자가 많고요. 시읒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시간의 개념의 글자들이 많아요. 이게 원래 체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걸 갖다가 다른 말을 말하면 천지인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이걸 또 1, 2, 3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는. 그래서 1은 천이요, 2는 지요, 3은 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설을 못해요. 왜 해설을 못했냐면 이걸 천부경이나 이런 데서 경서를 볼 때 이 숫자의 개념이 뭐로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냈죠. 그게 뭐냐? 빛의 개념으로 맞추는 거예요. 빛의 개념. 왜? 자, 태양빛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은 하늘. 하늘 능선이 하늘이 보여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땅이 보이고.
그 사이에 사람이 보여요. 이 개념으로 뚫으면 다 그 경서가 이해가 돼요. 빛을 기준으로 보시면, 응? 천부경 81자를 빛의 개념으로 보시면 해석이 된다고. 근데 빛의 개념으로 안 보면 해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빛이 와서 이 지구상에 작용하는 모든 원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파생한 학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역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간의 개념이다. 이거 정신의 개념. 정신의 개념이고, 몸, 육체의 개념이고, 이건 마음의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이라고 하는 것은 얼 빠진 놈 할 때 얼이에요. 정신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답을 할 때 응 하잖아요. 응 이라고 대답하잖아요. 안 해요? 엉 해요? 응 하잖아요. 응 그래 하잖아요. 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이잖아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응이라는 것은. 아시겠어요? 요 글자뿐만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삶. 이것도 해설이 되죠? 시간. 마음에 따라서 음양으로 나눠서 안팎으로 한 바퀴 굴려요. 몸을. 시간에 따라서 안팎으로 다니면서 굴려서 몸을 굴려서 살아? 몸을 굴려서 사는 게 삶이다. 해석이 다 돼요. 쉽게 말하면 한글이 대단히 어려운 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체계가 있을 때 한글이 먼저 태생을 했고, 우리가 아는 한글이 체계가 소리 문자가 먼저 태생을 했고, 왜 그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먼저 문자를 만들지 않아요. 대화를 하지. 소리가 먼저 태생을 했고, 그 소리 태생을 문자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 문자가 먼저일까요? 형성 문자가 먼저일까요? 소리가 먼저란 말이에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 해요? 소리로 알아듣는 거잖아요. 소리가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의 개념이 먼저 형성이 되고, 이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게 한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태생한 언어는 한글이 한글. 한글이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한문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체계를 다시 정리해서 잡은 게 누구다? 없던 거가 있어진 게 아니고, 그걸 정리한 거예요. 누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체계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 천이라는 것은 하늘, 하나, 둘. 자,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는 흑토자죠. 흑토는 그냥 흙이에요, 흙. 근데 어조사 야가 붙어요.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어졌다. 그러니까 흙이 붙어. 그래서 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넓게. 그래서 땅. 그렇죠? 그래서 이 지라는 개념하고 천이라는 개념을 따와서 천, 간, 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치가 10가지가 내려온 거예요. 하늘의 이치가 10가지가 내려왔어요. 그게 몇 개예요? 가불명정, 무기경신, 인계 10개 글자. 오행성에서 내려오는 10개 에너지가 천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지는 뭐예요?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10개가 또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지는. 하늘에서 온 게 지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1, 2, 3, 4, 5, 6. 그래서 삼육진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삼육진법이 나온 거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선택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선택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몇 진법? 10진법이 나와요. 이걸 쫙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게 지금 토에 해당되는 것은 2개씩 있죠. 2개씩 있잖아요. 지지 글자에 진술 충미가 2개 있잖아요. 2개씩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의 폭을 2가지로 보시면 돼요. 음과 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라는 것에서 또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또 있고. 네. 이렇게. 그래서 진법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60진법.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면 자 뭔가 태극이라는 에너지가 2개로 나눠졌어요. 음과 양으로.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음과 양이 있겠죠? 자, 요것도 음과 양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쳐요. 3단계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음양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양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옛날에 8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와 떨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자, 하나로 된 것을 양이라고 하고 떨어진 것을 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걸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표시하려면 양. 그래서 8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도 빛의 원리예요. 빛이 엄만큼 최대로 들어왔느냐, 빛이 아예 없느냐. 예. 빛이 최대로 들어왔느냐, 빛이 없느냐. 그래서 단계별로 짜자자자자자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뭐로 표현했다? 괴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16, 64, 84 모든 괴상은 빛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아날로그적 패턴을 그대로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온도 값이 또는 빛의 값이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것. 이거를 괴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괴상을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하면 돼요? 빛을 이해하면 돼요. 공공감리? 그렇죠. 공공감리도 괴상이에요. 그러니까 빛에 의한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빛이 들어왔을 때는 이 생태계가 바뀌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밝은 빛이 들어왔을 때는 이 생태계가 바뀌는 게 있고 어두운 빛이 들어왔을 때는 생태계가 바뀌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밤에 식물들이 하는 일이 있고 낮에 식물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밤에는 광합성을 하고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을 해요. 이게 틀리다. 그러면 빛에 의해서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모든 괴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사람을 뜻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을 뜻하는 것도 있고 에너지를 뜻하는 것도 다 바람, 불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에 따라서 다 이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를 만들어서 한 게 뭐예요? 24절기잖아. 24궤. 24절기. 그래서 궤를 24궤로 나눈 것을 24절기랑 딱 결합을 하면 왜 그 생태계가 그렇게 돌아가는지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괴상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24절기에다가 24궤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바로 이해돼요. 거기서 또 쪼개면 64궤가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예. 그리고 넘기셔서 청간지지 글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48페이지, 49페이지 뭐 쭉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57페이지 보시면 하도낙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그 58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예, 하도낙스의 그림. 제가 아까 써드린 거. 거기 보면은 점점점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하고 새카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음과 양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렇죠? 화학식으로 보시면 더 간단하거든요. 화학하는 분들이 이걸 보면 깜짝 놀라요. 예. 그리고 화학자이신 분이 이 책을 써놓은 게 있어요. 예. 책을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과학자들도 이거와 개념을 똑같이 하면 이해가 금방 빨라요. 그래서 핵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이 역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핵물리학자 이런 분들은 똑같대요. 양자물리학하고. 그러니까 비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과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을 해줘요. 자, 넘기셔서 이제 숫자의 책 의미도 얘기를 드렸고요. 자, 61페이지에 보면 역사 속의 역학이라는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의 나라, 왜 이 나라가 왜곡되어 있을까? 자, 여기에는 한의학도 여기서 태생을 했고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근간의 체계가 여기서 많이 태생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터부시 되고 있는가? 그게 일제강점기 36년과 그 다음에 6.25 동란 7년에 의해서 약 몇 년간, 예? 약 50년 가까이를 단절이 있었어요. 그러고 일제강점기 시작될 때 지식인들을 다 죽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맥이 이어졌을까요? 안 이어졌을까요? 예, 끊어졌어요. 뭐만 남겨져 있었냐면 한의학만 남겨져 있었는데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학자 아세요? 의역학자라고 해서 의역학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같이 술자가 아니고 의술자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술자예요. 기술적으로 진단이 나오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근데 의학자, 의학을 학문으로서 집대성하는 사람들은 진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진단하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네, 다 죽은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론의 체계에 의해서 동의수세보원이나 동의보감 같은 옛날 의서를 보시면 다 대부분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왜 처방전을만 쓰고 하나도 이론서는 없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는 이론서를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성리학이라고 하는 역학에 근거해서 진단을 하고 그거를 증상별로 나눠 놓은 것들이 지금의 의서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팽배해 있으니까. 한글이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고 누구나 한글을 쓰고 있는데 한글에 대해서 논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글을 써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결과들만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게 나온 거죠. 사상체질. 그러니까 사상체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태생의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현상값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의학이에요. 현상의학.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천 체질이라는 게 있고요. 후천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선천 체질은 무슨 값을 이용하는 거냐면 섭리적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섭리적. 그 다음에 후천 체질은 섭생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뭐가 된다고 하냐면 양생이 된다고 합니다. 양생. 자, 선천체질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것을 말해요. 그걸 섭리값이에요. 왜?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생활하면서 내 몸에 설정된 것을 섭생.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얻어진 섭생값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양생을 하는 거예요. 양생이라는 것은 기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섭리적 섭생이 맞을까요? 그냥 섭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이거는 섭리는 기준이 되고 섭생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방법을 써야지 기준이 없는 방법을 쓰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섭리값을 알아보는 학문이 선천체질학이에요. 예, 저는 어딜 배운 거냐면 여길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딜 배웠다? 이쪽을 배운 거예요.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상체질, 그 다음에 팔상체질, 팔체질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은 무슨 체질? 후천체질이에요. 후천체질학. 그러면 선천체질학을 안 하고 후천체질학을 하게 되면 애매모호해요. 정확도가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안 상태로 이걸 적용했을 때 확실하죠. 그렇죠? 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체질학이라는 것은 빛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빛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빛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보면 돼요. 자, 같은 배추씨라고 해도요, 봄에 심어서 나온 거랑 여름에 심어서 나온 거, 가을에 심어서 나온 거, 겨울에 하우스에서 나온 거 틀립니다. 똑같은 씨라고 해도. 예? 왜? 왜 틀릴까요? 환경값, 계절값이 다 틀려요. 그죠? 그게 섭리값이에요. 태생적인 값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추가 나왔어요. 봄에 배추, 여름에 배추 다 나왔는데 이거를 김치를 담을 건지 그냥 쓸어서 뭘 샤브샤브를 해 먹을 건지 아니면 겉절이를 할 건지는 그게 후천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됐느냐는 후천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체질이 뭐냐를 아는 사람이 섭생을 잘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섭생을 잘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생년월일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 섭생값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설문을 받는 거예요. 설문을 받아서 두 개를 결합해 보면 뭐가 나와요? 양생하는 방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게 양생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식단이잖아요. 두 번째로 뭐예요? 운동이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소리, 음악 이런 거잖아요. 색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무슨 운동을 해야 될지, 예? 무슨 향기를 써야 될지, 무슨 색을 입어야 될지, 어떤 곳에 거해야 될지 이런 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자, 우리는 생긴 대로 노는 건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내가 이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지?는 몰라요. 생긴 대로 논다는 말 아는지. 네? 그렇죠? 자,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한자 연습이 안 된 분들은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거는 순서대로 쓰는 버릇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시겠습니다. 예.